자, 76페이지에 마케팅 전략 중 촉진 전략이죠. 자, 마케팅 전략도 시험 문제에 매년 또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난이도는 중으로 또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이 시장 점유는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최근 계속 정답을 이쪽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STP 전략, 그리고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를 P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P가 믹스, 혼합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마케팅 믹스에는 이 프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 프라이스는 가격 전략, 프로모션은 촉진 전략. 그래서 지금 요걸 묻는 거네요.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전략을 묻는데, 이 촉진 전략은 다시 이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 유료로 지불하는 광고, 또 무료인 경우가 많은 홍보, 또 보험 설계사처럼 인적 판매를 하는 거고, 또 이 경품을 제공하는 이런 또 판매 촉진 수단이 있습니다. 자, 이 76번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 분양 광고, 3번의 이미지형 설득형 광고, 이런 것은요, 우선 광고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2번 모델 하우스 방문제된 판촉물을 제공하는 것은 판매 촉진입니다.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서 알리는 홍보도 우리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설비 및 배치 계획은 무슨 전략? 여기에 제품 전략. 제품 전략은 우리가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3타입 형태, 요즘 광고 많이 나오죠. 뭐 평면 설계를 한다든지, 또 각종 설비 및 우리가 배치, 뭐 부대 시설에다 뭐 배치 계획, 뭐 우리가 구조, 이런 것은 제품 전략입니다. 77번 문제로 갑니다. 제품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한다든지,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 설계,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가죠. 이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한다든지, 요거는 다 관련 있고, 제품 광고 홍보는 어디 속한다? 광고 홍보는 촉진 전략. 5번이 정답. 자, 78번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되지 않은 것, 이미지형 광고, 설득형 광고는 촉진 전략. 1번이 정답이고, 자, 유통 경로 전략이 나오죠. 자, 유통 경로 전략은 거기에 2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부동산 개발회사가 직접 분양하는 것은 직접 유통 경로 전략이에요. 간접은 뭐가 있어요?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주택금융기관이나 중개업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분양하는 것은 간접입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 촉진 전략, 1번 정답. 자, 7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상품의 마케팅 계획 시에는 품질, 설계, 입지 조건, 브랜드, 상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자체의 마케팅과 부동산업, 즉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나오죠. 자, 고객 점유, 고객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소비자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요거는 공급자가 아닌 누구? 소비자.
중심이야. 소비자 중심인데 뭐를 강조하냐 하면 이거는 특히 심리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아이다. 앞에 A는 attention이거든요. attention, 주의, 주목을 끌어서 interest, 관심, 흥미를 불러일으켰는 그 흥미를 desire, 욕망을 일으켜서 그 욕망을 액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 강도, 취지 등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공급자의 전략 차원, 공급자의 전략 차원에서 표적 시장을 선점, 미리 점유하는 것,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을 우리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시장 우리가 점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은 우리 브랜드와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정답이고, 포피 믹스 전략이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홍보, 촉진을 홍보로 번역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말하며 주로 상업용 부동산 마케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80번 문제로 갑니다.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마케팅이란 소비자들이 당해 부동산에 대해 원하는 속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마케팅 개념. 부동산인 경우에는요, 과거에 판매자, 공급자 주도의 시장에서 최근 구매자, 고객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마케팅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바뀌었습니다. 3번 STP 전략이죠. 정통적 전략인데 S 우리 시장 뭐죠? 세분화 전략. 앞 글자 딴 거죠. 그러면 시장을 세분하면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하나를 정해요. 표적 시장을 정하는 타겟팅. 정하면은 그 표적 시장에 공급하는 경쟁자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거기서 제품을 차별화해야 됩니다. 차별화하는 전략, 포지셔닝. 세 가지 STP로 구성됩니다. 자, 4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로 표현되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감안하여 수립이 되고, 이 관계 마케팅 전략은 부동산 마케팅에서 브랜드, 상표와 연관되는 주장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81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인데 두 가지 있습니다.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 전략이 요거 나오죠. 인구는 연령, 뭐 경제학은 우리 소득. 그래서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어떻게 돼? 여러 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이 세분화된 시장에 따르는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가 시장을 뭐한다? 시장을 세분화하는 전략이다. 그럼 세분화했죠. 그럼 거기서 하나를 정하는 게 뭐죠? 표적 시장이죠. 이 대상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잠재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을 하는 단계를 바로 두 번째 뭐죠? 표적시장 선정하는 전략. 그러면 그 선정했으면 이 표적시장에 공급하는 경쟁자들이 많아요. 동일한 표적시장을 가지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자기 회사의 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합니다. 어떤 거기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이 잠재 가망 수요 집단에 대해서 제품의 우수성, 적합성을 홍보하는 단계가 바로 요거죠. 제품의 무슨 전략? 차별화 전략. 자, 여러분 요 포지셔닝 이 P는 요 포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STP 설명을 하고 있고 5번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관계 마케팅 전략. 5번 정답입니다. (293페이지로) 가서 85번 문제로 갑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P에 의한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 4가지,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프로모션, 가격 4가지 P가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4가지 P는 통제가 가능한 요소다. 그럼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통제가 가능한 4가지 P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통제가 가능하다. 자, 2번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제품 전략, 설계 구조 제품 전략의 예입니다. 자,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말합니다.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거죠. 나누어서 몇 개, 전체 수요자 집단을 몇 개의 세분된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요 전략, 시장 세분화 전략, 유통 경로 전략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 전략이 됩니다. 자, 4번 정답.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이죠.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컨셉,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상품을 위치시키는 것을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자, 86번.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의 가족 구성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에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혼술, 혼밥, 뭐 치킨도 1인 치킨을 판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거. 영향을 줘요. 1번 정답.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거 요거 간접 유통 경로 전략이에요. 가격 전략이 아니라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다 하니까 들었죠? 있습니다. 있고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로 볼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있습니다. 자,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무슨 전략? 관계가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면 고객 점유가 나와야 돼요.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조합을 하는 건데 지금 포지셔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포지셔닝, 차별화가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오면 안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 거기에 프로모션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 자, 87번 틀린 것. 셀링 포인트는 중개사 실무에 나오는 용어죠.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판매할 때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의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고객 점유가 아닙니다. 2번 정답.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에 있어서의 관계를 일회적인 거래가 아닌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말하고,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차별화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아이다는 뭐죠? attention, 주의, interest, 관심, desire, 욕망, 액션, 행동, 4가지의 단계,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4가지 단계입니다. 88번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죠. 가격 전략, 프라이스. 여러분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자, 위치, 방위, 남향이냐, 층, 몇 층이냐,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 요거는 시가 정책이 아니라 신축 가격 정책입니다. 시가는 뭐죠? 시장 거래되는 가격과 비슷한 분양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정답. 시장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몇 개의 다른 집단, 군집으로 나누는 것, 세분화, 나누는 것을 말하죠. 나누는 것, 하여튼 시장을 분할, 나누는 것은 뭐다? 시장 세분화입니다. 2번 맞고,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 4가지 P를 구성 요소로 맞고,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이 4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 조합을 한 것을 말합니다.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 프로모션이죠. 판매 유인은 판매 촉진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면 이러한 요소를 이러한 요소들을 뭐한다? 혼합하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89번 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는 부동산을 둘러싼 마케팅 환경을 분석해야 되는데, 마케팅 환경은 크게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인데, 둘 다 거시, 미시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거시적 환경은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환경을 말하고, 미시적 환경은 규제하는 정부, 공중, 경쟁업자를 말합니다. 분석을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광고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죠. 2번은 뭐의 특징? 2번은 부동산 광고의 특징입니다. 자, 2번은 부동산 광고의 특징이고, 부동산 광고는 또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또 뭐를 갖고 있다? 지역적 제한성을 갖고, 또 분양 광고는 분양 기간 동안에만 광고의 효과가 지속되는 또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전략은 관계 마케팅 전략. 3번 정답.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통경로 전략이고, 우편물에 의한 직접 광고 매체에 따르는 부동산 광고의 분류를 보면은 DM, 다이렉트 메일 광고죠. 직접 우편물에 의한 광고는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신문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점두 광고 이런 게 있죠. 실용적이고 자식적인 물건을 통해서 중개업소 명도 알리고 고객의 감사의 마음도 표하는 노벨티 광고도 있죠. 광고 매체에 따르는 분류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광고는 살 사람,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살 사람, 살다가 팔 때는 뭐죠? 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광고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뭐를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또 가지고 있다. 광고에 양면성이 있다. 자, 299페이지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보면 뭐가 나오죠? 우리는 기준 시점이 나오죠. 자, 기준 시점이 거기 나오는 1번 지문에 자, 기준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그 1번 지문은 작년에 출제를 또 했어요. 기준 시점 개념이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그걸 작년에 출제를 또 했어요. 규칙의 조문이 잘 나오거든요. 자, 그걸 물었고 2번은 요거예요.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이죠. 제9조 우리가 2항에 있어서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 평가 대상 물건입니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2번) 맞고,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은 보통 과거와 장래에 걸친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고 또 유동적이고,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과 감정평가를 행한 일자는 항상 일치 미추. 여기 틀렸죠? 여러분, 감정평가를 행한 일자는 항상 현재야. 자, 감정평가를 행한 일자는 항상 현재인데, 기준 시점은 과거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일치한다고 하면 틀려요. 4번 정답. 임대료의 기준 시점은 그 기간이 개시되는 시점. 그래서 5번 지문은 뭐죠? 그 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은 어떻게 돼? 임대료 산정 구하는 기간이죠. 상정 기간의 초일. 개시되는 시점이 뭐 초일이지 뭐. 예? 임대료 산정 구하는 기간의 초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5번 지문을, 자, 기준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6번, 7번 문제로 가는데, 자, 일본인 경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을 하죠. 자, 이렇게 토지상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 복합 부동산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인 경우인데, 지금 평가는요, 다 토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평가는 뭐를? 토지를 평가하는데, 6번 문제 보면은 건물과 이렇게 결합을 하여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토지만의 감정평가. 자,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는데 건물이 이용되는 걸 전제로 한 토지를 무슨 상태? 건부지.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 상태로 우리 평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요거는 부분평가. 6번은 부분평가가 정답이고, 7번 문제는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인데 건물이 뭐다? 없다고 보고, 건물이 없다고 보고 건물이 없는 걸로 나지를 가정해서 토지를 평가하는 것을, 요거는 무슨 평가? 독립평가. 7번은 뭐다? 독립평가. 개념 확실히 우리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조건부 평가를 가죠. 자, 현재, 우리가 미래가 있어요. 자, 이 미래에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1번 보면은 부동산 가격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은요, 가정하는 거죠.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뭐한다? 전제로 부동산.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입니다. 전제로 해서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우리는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고려해서 행하는 이 평가를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평가. 또 오래된 건물에서의 건물을 철거를 전제로 한 평가. 이런 건 전부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입니다. 자, 2번 소급 평가는 여기로 가죠. 여러분 민사사건, 형사사건, 재판상의 분쟁이 있을 때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행해지는 평가. 여러분 아까 기준 시점은 과거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미래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평가? 소급 평가. 미래의 특정일이죠.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무슨 평가? 이거는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 자, 3번 일괄 평가가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또 제7조.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입니다.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입니다. 자, 이때 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인데 요 등이 있죠. 요 등은요 2항, 3항, 4항이 있거든요. 요 2항, 3항, 4항 요 세 가지가 우리는 등이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거기에 보기에 3번 지문이 요거죠. 일괄은 항상 뭐가 나온다? 둘 이상이 나온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예를 들면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할 수 있다. 뭐 일괄평가. 3번 지문. 4번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인데 공공용지 수용 시의 평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평가,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 토지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공시지가 평가 이런 건 다 무슨 평가? 법정평가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다. 5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요거 무슨 평가? 부분입니다. 부분. 구분평가가 아니라 이 부분평가다. 5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죠. 그래서 부분평가를 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해서 일부분을 평가한대. 예를 들어서 1필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도시 계획 시설에 저촉이 돼서 우리는 수용 시에 보상 평가를 하게 됐다. 근데 문제는 이 전체, 이때 1필이 토지 이 전체를 기준해서 요 일부분을 평가를 해요. 왜? 용도가 동일하거든요. 1필이 토지가. 그래서 전체 기준에서 일부분을 평가는 부분평가.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갑수의 A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현장조사,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가 10월 27일,
보고서 작성을 날짜는 10월 28일입니다.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 감정평가사가 평가 주체인 점에서 공적이 아니에요. 공인감정평가입니다. 본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 구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합니다. 최저 경매 가격. 신문 공고를 통해서 나오죠.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의 의사에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여러분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강제성이 있으면은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 자, 감정평가 의뢰인은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필수적 평가인데, 대표적으로 법원의 경매물건 평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공매물건 평가, 또 국가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돼. 임의적 평가는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인데, 여러분 담보대출 받고 싶다. 여러분 자유로운 의사죠. 그때 담보 물건에 대한 평가는 임의적 평가예요. 무슨 평가? 필수적 평가입니다. 경매 물건은 3번 정답. 본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 여러분 아까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10월 27일이 되고요. 5번 본 감정평가는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무슨 평가? 현황 평가다. 현황. 이 얘기죠. 현재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점유, 제한 물건에 부착된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는데,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가 있죠. 제6조는 또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자, 제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인데, 또 2년 전에 또 1항이 또 출제했었죠. 6조의 1항을 보면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환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 지문을 출제했는데,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자, 1항이 현황 기준 원칙이 나와요. 자, 또 7조 3항은 또 출제를 또 2년 전에 또 했었죠. 구분평가. 하나죠.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때는 요건 용도가 요건 동일한데 요거는 용도가 달라요. 자, 이 도로에 하나의 필지가 접해 있는데 용도가 달라요. 이 필지가 용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전면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 이렇게 용도가 다르면 때 가치가 달라요. 상업용이 비싸죠. 그때는 상업용, 주거용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302페이지.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념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가격의 개념이 나오죠. 자,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수인이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가격. 그게 1번 설명. 그리고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둬요. 자, 이 가치는 뭐에 중점? 효용. 자, 효용은 뭐야?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잖아요. 그럼 그 만족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 효용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가치는 뭐예요? 부동산 가치는, 자, 가치, 어빙 피셔,
어빙 피셔라는 학자는 부동산 가치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치라고 하는데, 이때 장래 기대된 편익은 금전적인 것 또는 비금전적인 것 다 포함해요. 금전적인 건요, 예를 들어서 전매 차익, 임대료 수입 같은 거. 비금전적인 건 뭐예요?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2번 맞는 질문. 3번 가격. 자, 가격은 과거입니다. 자, 이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과거에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의 값. 그러니까 이게 현재 미래 값이 아니죠. 3번 정답. 자, 4번 가치란 주관적 판단. 여러분, 효용에 중점을 두니까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돼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4번 설명. 5번 주어진 시점에서의 대상 부동산 가치. 여러분, 가격은요, 자, 여러분,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존재해요. 자, 여러분, 33평 아파트 5억 주고 샀습니다. 5억 가격 단 한 개 존재해요. 근데 가치는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어떻게 돼요? 국세청의 과세가치, 금융기관 담보가치, 보험회사의 보험가치, 매수인 시장가치.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의 무슨 개념? 다원적 개념. 가치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게 5번 설명. 그리고 여러분이 아파트의 시장 가치는 5억인데 급매물로 4억에 매각하면 매각 시점에 1억에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뭐가 존재한다? 오차가 존재.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는데 가격과 가치 사이는 오차가 존재한다는 거. 14번 문제로 갑니다.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치는 어떻게 돼요? 효용에 중점을 두고 주관적인 것이 반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개인마다 가치는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치가 이 시장을 통해서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을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은 1제곱미터당 얼마? 누구에게나 똑같죠. 그래서 뭐다? 가격은 화폐로 나타낸 값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값을 의미한다. 이게 1번 설명. 자, 2번 가치가 상승하죠. 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뭐한다? 상승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해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하락을 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화폐로 표시된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한다. 자, 2번 설명했고, 자, 3번으로 갑니다. 단기에는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죠. 단기에는 여러분이 부동산 공급에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뭐야?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요. 벗어나는 걸 괴리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 상태에 있을 때는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할 것이고, 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해요.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장기에는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3번 정답. 4번 부동산 가치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 존재하죠. 아까 가치의 뭐죠? 다원적 개념. 평가의 목적. 예? 담보 목적이냐, 세금 부과 목적이냐, 목적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몇 개? 하나 존재한다. 자, 그리고 5번은 부동산 가치 개념, 어빙 피시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 유형적, 무형적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부동산 가치죠. 어빙 피시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환 가치란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맞는 지문이죠.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인데, 주의될 것은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투자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입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 여러분, 시장 가치가 객관적. 자, 여러분,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가 시장적 가치고, 투자 가치는 무슨 가치? 주관적 가치. 3번 정답. 공익 가치는요, 어떤 부동산의 최선의 이용이 사적인 목적인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이나 보존과 같은 공공목적인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공익가치라고 해요. 자, 그리고 부동산의 어떻게 돼요? 우리는 최초의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이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를 뭐라고 한다? 이걸 장부 가치라고 하고, 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보험 가치. 예? 그리고 국세청에서 재산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에서 조정된 가치는 과세 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가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합니다. 304페이지에 넘어와서 잠시 쉬고 17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